안녕하세요. H입니다. 설날 연휴도 지나간 지 벌써 일주일인데요. 오늘은 설날 연휴 동안에 먹었던 음식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저의 개인적인 설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동영상에 목소리를 녹음합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긴 영상이거든요.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놓으시고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다, 한 분은 평양에서, 한 분은 황해도에서 월남하신 실향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남매 중에 막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세 자매 중 막내입니다. 그러고 보니 막내들끼리 결혼을 하신 거네요. 아무튼 저희 아버지는 혼자 월남하셨다가 차후에 형님 한 분과 누님 한 분을 만나셨고요. 저희 어머니 역시 친구들과 피난 내려오셨다가 대구에서 큰언니를 만나는 행운을 가지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명절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들이었다고 봅니다. 찾아갈 곳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하셨고요. 무조건 사람들이 집안에 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왜 왕래가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큰아버지 한 분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님이시죠. 큰아버지는 강원도에 사셨고요. 그리고 고모는 가까운 데 사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신의 올케간에 신경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분은 가끔 저희 집에 오셨고 또 고모의 자녀분들하고 저하고는 사촌이죠. 그런 대로 잘 지냈는데 고모의 기억은 저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모 한 분은 그래도 살갑게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모님이 명절 끝 무렵에 주말 이럴 때 오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시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게 되었죠. 그때마다 이 이북식 명절 음식이라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절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대부분 떡국들을 드시잖아요. 저희는 만두국에 떡을 조금 넣은 것 정도. 만두가 우선이죠. 두 번째가 녹두빈대떡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제 점심 때 도미찜, 저희 어머니가 황해도 분이신데 바닷가에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생선이 끊일 날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항상 커다란 도미를 사셔서 찜을 하셨고요. 그 다음 소갈비찜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점심을 잘 먹고 나면 저녁 때 입가심으로 평양식 냉면을 집에서 해 먹었죠. 저는 설 명절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설 명절에 내놓는 만두 그리고 녹두빈대떡 이거의 기초 재료는 김치거든요. 그러니까 설 명절 때부터 1년 내내 그런 만두와 녹두빈대떡과 냉면을 맛있게 해 먹으려면 김장김치가 정말 맛있어야 하거든요. 기초 재료가 김치니까. 김장에 정말 진심이었던 저희 엄마는 일단 좋은 배추를 사기 위해서, 무를 사기 위해서 밭에 가셨어요. 직접.
그래서 그 배추와 무 농사를 하신 그 농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분들에게 가서 그 자리에서 배추를 먹어보고 무를 먹어보고 사셨어요. 그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셨고요. 그 다음 새우젓, 생태 이런 거 사시려면 소래포구까지 가서 정말 새벽 한 4시쯤 떠났던 것 같아요. 가서 직접 다 고르셔서 가지고 오셨고요. 그래서 제일 적게 담았을 때가 500포기 정도였으니까요.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담았던 게 1500포기 정도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회적 생활을 하시면서 집에 누가 오시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설 명절 때는 정말 아침마다 손님이 10분 이상은 됐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둣국에 들어가야 될 만두가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 되잖아요. 떡, 가래떡 조금 썰은 거 조금 하고요. 그러면 10분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5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신다? 그럼 하루에 50개, 15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열흘이 온다, 아니면 뭐 일주일이 된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난 양이 한 1000개 이상 정도에 되는 만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김치의 양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녹두빈대떡은 녹두를 갈아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녹두를 또 그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가락시장에 가셔서 이 녹두를 사오셨는데, 녹두를 사오면 불려가지고 그 녹두를 저한테 맷돌로 가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 만두 만들고 녹두를 맷돌로 간 게 한 5-6살 때부터였으니까요. 그래서 설 명절은, 그리고 김장을 담그는 것은 저한테는 정말 힘든 노동이었고요. 그렇다고 우리 오라버니들을 시켰냐? 저희 오라버니들을 일 시키는 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설 명절이 노동절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김장을 담그려고 하면 하루 씻고 하루 절이고 하루 담궈서 땅에 묻는 것까지. 그래서 김장하는 그 일주일은 동네 아주머니들, 동네 아저씨들이 정말 벅적벅적했고요. 그때마다 일을 하실 때마다 이제 점심이나 중간중간에 먹는 간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새참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반절 정도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제 일이었죠. 그래서 수육을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치말이 같은 거 해서 드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는 손이 안 가는 음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 명절에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게 소갈비찜이었어요. 이 갈비찜도 직접 그 한우를 이렇게 도살한다 그러죠. 도살해서 파는 곳까지 직접 가셔서 기름 없는 부분 다 떼고 그렇게 직접 사오셔서 소갈비찜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갈비찜도요 엄청나게 손이 가는 음식이에요. 기름을 다 띠고 핏물을 한 서너 시간, 길게는 4-5시간 핏물을 빼는데, 그 빼는 중간중간에 서너 번씩은 핏물을 갈아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반나절은 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살짝 한 3분 정도 데쳐냅니다. 이게 아마 잡내와 누린내를 걷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걸 한 다음에 양파, 배 이런 걸로 갈아서 양념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양념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숙성한 다음에는 그 다음날 그 무, 당근, 대추, 밤, 그 다음에 버섯 이런 것들을 다 또 장만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한번 한 솥에 후루룩 그 야채들 없이 끓인 다음에
그거를 또 하루 재웁니다. 왜냐?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오고 핏물 빼고 그 다음에 살짝 데치고 양념에 재워서 하루 숙성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 끓여서 하룻밤 재워서 기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놨던 무나 당근이나 대추나 밤이나 버섯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작업이겠어요? 설 명절은 그래서 저한테는 만두도 만들어야 되고 녹두를 맷돌로도 갈아야 되고 그 전에 이미 10월이나 11월에 김장 담그는 일을 했었어야만 하고 그뿐인가요? 뭐 오늘은 설 명절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추석 얘기도 잠깐 하면 송편 있잖아요. 송편도 저희는 다 빚었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제가 휴대폰 송편을 잘 빚는다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칭찬을 본인에게 문자가 갈 하셨는지 텐데. 그 말에 속아서 정말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 앉아서 송편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만두 같은 경우는 만두피도 집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 주전자 뚜껑으로 만두피를 만들었거든요. 주전자 뚜껑이 한 서너 개는 망가져야 될 만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드시다가 남은 만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만든 만두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먹고 갔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약이 오르고 약이 오르다 뿐이겠어요. 막 화까지 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만두 속에 들어가는 김치, 돼지고기, 숙주 이런 거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의 이 설 명절을 노동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빠 셋은 안 하고 얻어먹는데 저는 노동을 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일이었어요. 나는 이 집의 같은 자녀인데 남들이 보면 고명딸이라고 막내딸이라고 정말 귀히 여겼을 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손에 물이 마르는 일이 없고 매일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굉장한 그 상처가 컸지요. 저 막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고3이 되면 안 시키겠거니 왜 오라버니들도 고3 때 되니까 더 애지중지 하셨단 말이죠.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고3이고 뭐 고등학생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울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여쭤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일을 시키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네가 잘 돼서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산다고 해도 집안일이라는 걸 모르면 내가 상처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시킬 수가 없다. 우리 남편한테도 전화를 주인이 하는 일을 제대로 모르면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부리는 사람도 우리 같이 짤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 알고 시켜야 된다. 그래서 너는 여자니까 내가 매번 챙겼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음식, 요리 다른 사람 손에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그 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혹독하리만큼 시킨다. 전혀 제 마음에 안 와닿죠. 뭐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런데 제 인생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영국으로 갔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F가 온 거죠. 1,500원 하던 파운드가 3,000원, 3,200원, 3,500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져간 돈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이제 비용이 부족해지고 충당할 곳은 많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잘하는 걸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김치를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중국 마켓도 몇 개 없었을 때니까요. 한인 마켓은 뭐 그는 바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마켓 몇 군데를 가서 내가 한국 김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주면 너희들이 대신 팔아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중국 마켓 사장 아주머니께서 오케이 좋아 그러면 20개부터 먼저 가져와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영국 배추는 작고 조금 마르고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채소 도매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독일에서 온 배추를 구했고요. 새우젓 같은 것은 한국에다 이제 전화해서 그 공수해서 그렇게 해서 했고 생태는 워낙 얘네들이 먹지 않으니까 이제 마늘 다진 것, 뭐 생강 조금 이런 거는 중국 마켓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는 뭐 하는지 모르고 아주 담백한 그냥 일주일 만에 먹을 수 있는 약 한 배추 한 포기 반 정도 들어가는 그런 병에다가 플라스틱 병에다가 담아서 납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여러분 대히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30개를 만들어 달라 50개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본업이 따로 있다. 그럼 30개씩 하는데 조금 나한테 돈을 더 줘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IMF 때 우리 어머님이 알려주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할 수 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IMF를 극복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지시해야 하고 또 취합도 해야 하고 계획도 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없고 명확한 결과도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굳이 어린 나에게 시키는 게 좋았을까라는 건 아직도 제 마음에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못된 엄마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증오하기까지 했던 그 엄마를 제가 그대로 닮더라고요. 저도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쌀 씻기를 시켰고요. 설거지를 시켰고 특별히 저는 저희 딸을 늦은 나이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너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없잖아요. 너는 혼자 나보다 더한 세월을 혹독하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 스스로 네 힘으로 혼자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 딸아이가 독립을 절대 안 하고 결혼하기까지는 절대로 독립을 하지 않겠대요. 너무나 제가 떨어져 있는 동안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은 일들을 시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이 한 10살쯤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다른 집 애들은 학원에 보내고 영어를 더 외워라, 뭐 수학을 한 문제 더 풀어라 그러는데 엄마는 왜 청소하라고 그러고 빨래하라고 그러고
쌀 씻으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준 대답이 뭐였냐면 수학 문제는, 영어 문제는, 국어 문제는 네가 건강해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생활 습관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몸에 배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네가 불편하다면 엄마가 조금 더 조심할게.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저를 미워하지 않을 정도만 더 힘들으실 텐데요. 조금씩 집안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여튼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신 안 그렇다고 어머니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아마 전 세계의 탑이 아닐까 싶어요. 그 설 명절에 그거 굉장히 저희 위험한 집안 거예요.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아침에 저희가 이제 윗 어른이 없잖아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혈혈단신 혼자서 처음에는 넘어오신 실향민이고 피난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매일 이런 설 명절 아침에는 가족끼리 다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읽으시고 간단하게 가족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무슨 성묘를 갈 일이 있겠어요. 무슨 뭐 선산에 갈 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그 반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신이 얼만큼 핍박받고 살았고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그 독립군의 집안이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겪었으며 저희 아버지도 10살 무렵에 그 대나무 껍데기로 손톱을 찌르는 그런 고문도 받으셨다. 삼촌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셨고 자기는 그 편지를 서신을 왔다 갔다 해주다가 잡혀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그 독립군의 자식들이 학교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일제하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그리고 공산당 치하에서 벗어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던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겪었던 고충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들의 이야기, 형님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반강제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듣는 게 일이었고요. 이제 점심때 가 되기 전까지 가까운 고모 집에는 저희가 인사를 갔다 온 것 같고 밥 한 끼도 안 주셨어요. 고모는 아무튼 인사를 갔다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때 저희 가족들끼리 먹으면서 즐겼던 음식이 소갈비찜 그리고 녹두빈대떡 만둣국이었어요. 그 저녁 때 이제 이모님이 오시거나 그 다음날 우리 이모님이 오시면 도미찜이 올라왔죠. 밥상에. 설 명절 때 들었던 얘기들은 주로 그런 실향민들이 나눌 수 있을 법한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디 언제 어떻게 만났고 고등학교 동창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그 집에 뭐 애들은 어떻게 크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주로였고요. 그런 설 명절을 지내던 제가 이제 종갓집의 종손 며느리가 된 거잖아요. 가니까 정말 이건 우리 집안 식구끼리 쏙닥쏙닥 뭐 했던 거는 장난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외국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접고 이제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설 명절은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그만한 소반이라고 하죠. 작은 그 상
그러니까 1인상이죠. 1인상에 전, 그 다음에 생선 약간 꾸덕꾸덕하게 한 생선, 그 다음 떡, 유과, 그 다음 식혜, 그리고 또 과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요. 뭐 딴 거 올라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딱 몇 가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밥하고 마찬가지죠. 요깃거리가 아니라 거의 밥하고 그거를 제가 세 보니까 어떤 명절에는 설 명절에는 그 작은 상을 한 37번? 8번 내간 것 같아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아, 내가 실향민 집이어서 그나마 낯섰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뭐 저희는 그 연휴 때 잠깐 가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얼마나 하실 일이 많으신지 저는 뭐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한다는 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떡국도 끓이셨는데 저는 그래서 일을 좀 쉽게 한다고 이제 저희 만두국 끓이려고 하면은 고명을 얹잖아요. 소고기 이렇게 편육한 것 같은 소고기가 고명이 올라가야 되고 노른자 흰자를 따로 해서 노란색 하얀색이 올라가야 되고 버섯 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뭐죠 당근 아니면 피망 아니면 이렇게 색깔을 빨간 색깔이 날 수 있는 거 그것도 아주 잘게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호박 이렇게 잘게 썰어 아주 채 썰듯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밤새 아침 일찍 일어나가 준비를 다 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 국물이랑 그 수육이랑 다 이제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내가 그랬더니 거기는 그 뭐라 그러죠? 지금으로 하면 우럭인데 여러분들도 우럭이 잘 모르실 거예요. 소라도 아니고요. 갯벌에서 나는 거예요. 잠깐 커다랗게 생긴 조개도 아닌 것이 소라도 아닌 것이 고동도 아닌 것이 잠깐 우럭이라고 하는 그 남해안에서 갯벌에서 잡히는 근데 조개류죠. 그걸로 국물을 내서 만두가 아니죠. 떡국을 끓이시더라고요. 만두는 절대 넣지 않습니다. 거기 남쪽에서는 만두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생선, 그 다음에 전어회, 생선도 이렇게 말려가지고 꾸덕꾸덕하게 조림처럼 하는 것과 그날 구워야만 하는 생선들, 뭐 조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옥돔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바로 생선 시장에서 그냥 막 잡아 올린 바닷가에서 막 잡아 올린 걸 가서 사와야 되더라고요. 그 새벽 시장에 가는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생선하고요. 그리고 고기를 잘 안 드셨었는데 이제 제가 서울서 갈비를 좀 재어가면 그때 좀 갈비를 좀 드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한 10년 전까지는 설 명절은 종손집이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신다는 건 종갓집 종손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찾아오시는 분도 절반으로 줄고 또 같은 연배에 있는 분들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뭐 또 셋째 작은 할아버지 있으시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그 자녀손들은 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눈이 온다, 폭설이 온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시어머니가 너희는 내려올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올라가마. 이런 일도 가능한 설 명절이 된 거죠. 저는
왜 나한테 주는 거고? 며느리이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 아들 셋에 잘 듣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며느리도 셋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 며느리 중에서는 제가 또 나이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게 하고 아보카도를 안 드시는 분들도 또 하루나 뭐 앞뒤로는 또 큰아들 댁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오실 때에는 제가 며느리들은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제가 고기가 되게 며느리들 밥상까지 차려주기는 싫더라고요. 같은 동서들한테. 그래서 아주버님하고 시동생만 오라 그러고 어머님 오시게 하고 저희 식구 이렇게 이제 식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그거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러시고 저희 시어머님도 뭐 남해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네가 언제나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전 저는 우리 친정 엄마한테 너무나 혹독하게 그 단련을 받아서 뭘 하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많은 집안일, 음식에 관한 것들을 저한테 가르치시면서 항상 했던 말은 어떤 요리건 정성을 담지 않은 건 개한테도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대접을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대접을 하려거든 온갖 정성, 지극정성을 담아서 해야 그 음식에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거고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이 충분히 그 한 그릇으로 감사한 것 그리고 너한테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다 용서가 된다. 정말 요리 하나, 음식 하나에 모든 걸 담아라. 이게 저희 어머니 지론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누군가를 대접해야 한다. 그러면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할 거면 최선을 다하게 되지요. 이게 미우면서도 닮아가는 증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시는 남해로 가든 또 저희 집에 모시든 항상 일관된 것은 어차피 내가 음식을 해서 같이 먹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담아야 한다. 짜증을 담아서 하기 싫은데 이거 정말 내가 이걸 이 나이에 지금까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짜증을 담아서 하면 그런 음식을 먹어도 몸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드는 저도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음식을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 담아서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글쎄요, 그 대접을 받는 분들이 뭐 흡족해 하실지 안 흡족해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약식이 됐던 뭐가 됐던 또 무슨 과일 하나를 썰더라도 나쁜 마음으로 아니면 짜증이 섞인 그런 마음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오셔서 아침만 드시고 큰 댁에 가신다는 거를 그래도 어머니 이 동네에 진짜 맛있는 상황 삼계탕집이 있는데 그거 제가 할 수 없는데 그거 배달이 된다니 그것까지 드시고 가시죠. 그렇게 해서 마음 편안하게 뭐 배달 음식도 요즘에는 그걸 그릇갈이라고 하잖아요. 예쁜 그릇에 잘 담아서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나니 좋은 명절이었다. 이번 설 명절도 가족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재미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다 가신 이후에 제 나름대로
저는 삼계탕을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야채 잔뜩 해서 제가 정성 들였게 만들었던 소고기 토마토 스프에다가 그렇게 설 명절 마지막을 먹고 나니 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설 명절은 어떠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설 명절의 풍경은 어떠한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냥 지루하게 늘어놓은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대로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설 명절, 여자들에겐 고달픈 명절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성을 담고 내 정성이 또 대접받는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1년이 평화롭고 서로 반목하지 않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이런 명절이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설 명절 때 친정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은 엎어지면 코달 때 있기 때문에 주중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친정 어머니는 제가 내일 연휴가 끝나면 또 가볼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말마다 제가 저희 엄마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설 명절에는 가지 않습니다.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TMI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푹 쉬시는 정말 쉼이 있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